네. 피부란 신체의 표면을 감싸고 신체 내부를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피부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조직, 그다음 세포, 고분자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피부는 간단하게 이제 표피, 그다음에 진피, 그다음에 피하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세분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구조 그림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간단한 걸 찾으려고 했는데, 간단한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피랑 진피, 그다음에 피하지방 조직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표피에는 제일 위에 그림 보면 모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공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검색을 해보니까 땀구멍이에요. 한공이라는 게 땀구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땀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공과 항공에서 이제 모공은 피지를 그 분비를 하는 거고 항공은 이제 땀을 분비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들이 만나서 저희가 이제 또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표피를 보시면은 층별로 이름이 있습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급층, 기저층 이렇게 있고요. 진피에는 유두층과 망상층이라고 하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피하지방 조직이 있고요. 이것들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부 구조를 그냥 단면적으로 간단하게, 앞에 거는 조금 복잡했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나타낸 건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피는 피부 보호를 하는 목적을 띠고 있고요. 각화작용에 의해서 각질층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고 정상 피부라면 20개 층, 20개, 20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화작용은 그 기저층에서부터 형성된 각질이 이제 점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각질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표피 조직을 위해서는 청결하고 보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표피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기저층을 보면 기저층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국층은 5에서 15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표피의 영양 담당을 하고 림프에게 영양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립층은 2에서 3층으로 되어 있고 세포질이 세포막 파괴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세포간 지질, 핵소실, 각화작용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질층은 20여 층으로 되어 있고 세포간 지질이 각질세포 결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지막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약산성 보호막이죠. 천연 보호막이 피지막인데 피지와 땀이 섞여서 약산성을 이루면서 저희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천연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외선 차단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피지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피지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피지를 간략하게 보면은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 왁스 에스테르, 스퀄렌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땀은 수분이 거의 99%로 이루어져 있고요. 극소량의 단백질과 그다음에 기타 아미노산, 젖산, 요산, 요소,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서 저희 이제 천연 피부 보호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피인데요. 진피는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 히알루론산까지 해서 그물 구조로 되어 있고요. 탄력 있고 주름 없는 피부를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해야 되고 피부 기능 활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피부 기능 활성이라고 하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물 구조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주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기능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피 조직 사진 그림인데요. 위에 이제 유두층이 있고 밑에 망상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봐야 될 게 이제 망상층 쪽이죠. 이게 그물 구조 중에 여기 그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물 형상을 하고 있는 이게 콜라겐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지가지를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을 한글로 이제 초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탄탄하게 망상층이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탄탄하게 형성이 되면 애기 피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찐 달걀 피부라고 하고, 그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망상층의 피부 활성화라고 합니다. 진피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우선 피부 대부분을 차지하죠. 표피보다 진피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관장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초질의 그물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력 있고 주름 없는 피부를 위해서 모세혈관의 원활한 혈행이 필수라고 하네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피부 구조, 그 진피의 그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산소 공급, 항산화 작용이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보호작용,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피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각작용, 감각, 그다음에 분비 배설 작용하고요. 흡수 작용, 호흡 작용, 비타민 D 합성, 면역 작용, 표정 작용, 피부 외용제 사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재생 작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표정 작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표정 작용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왜 용현 사장님을 예로 들면 될 것 같아요. 용현 사장님이 이 감정 기복에 의해서 얼굴색이 굉장히 잘 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피부 톤이 좀 붉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정 작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피부가 작용을 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상태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금 네 가지 우리 현금무림 사분면 같이 생긴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보통 피부는 촉촉함과 번들거리지 않음이 있으면 보통 피부고요. 지성 피부는 촉촉하고 윤기가 있는데 번들거림이 심하신 분이 지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성은 번들거리진 않는데 거칠고 바삭바삭 말 그대로 건조한 거죠. 그게 이제 건성 피부, 완전히 건성 피부고, 마지막으로 건조형 지성 피부, 뭐, 속건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번들거림은 있으나, 마찬가지로 좀 많이 말라있는, 거친 피부,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이 건조형 지성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서 이 피부 특성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청결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지나 이제 그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모공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결에 좀 주력을 해야 되고 모공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유분감이 적은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는 보습에 주력을 둬야 되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수분이랑 유분이 풍부한 제품. 그러니까 그냥 그냥 유분보다는 사실 저는 수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성 피부는 우선 평소에 식습관에서 여기 혜경 사장님처럼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고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려고 그런 쪽에 관련된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혜경 사장님처럼 저렇게 이제 미스트도 간간히 뿌려주시면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 예, 자극적인 거를 웬만하면 피해야 되고요. 피부를 진전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되고
자극이 없고 가벼운 사용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 피부. 좀 햇빛에 노출됐을 때 다른 분들보다 좀 잘 타거나 아니면 기미나 주근깨가 잘 생기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외선 차단하는 데 좀 주력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크림을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소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 색소 생성을 억제해야 되고. 네, 제품을 사용할 때는 화이트닝 라인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력 저하, 주름 피부, 세포 분열, 진피 조직의 재합성이 필요한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피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탄력이랑 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제 주름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이 또한 보습에 주력을 해서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요. 외적인 요인으로는 자외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공기, 그다음에 대기 오염, 잘못 사용한 화장품이나 의약품.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 잘못 사용한 화장품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보력도 없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외선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크림을 매일매일 모든 지금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바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조한 공기는 지금 이제 요즘에 그 히터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도 계속 틀다 보면은 공기가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미스트나 이런 수분감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좀 수분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원인으로는 생리적인 노화가 있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뭐 호르몬 기능 저하나 뭐 이런 기타 기능 저하로 의해서 생리적으로 자연스레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또한 후천적인 그 타고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꾸준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다이어트. 저희 이제 정준하나 뭐 조영구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굉장히 늙어 보이고 피부도 처지고 주름 생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랑 그다음에 균형 잡힌 이제 식습관을 통해서 영양 섭취를 잘 해줘야 되고 너무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수분이 몸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진피 조직의 그물망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피부가 노화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진짜 노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는 TR90만한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오는 또 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파마넥스를 통해서 건강 유지를 하면 젊은 피부와 이 동안 얼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피부 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 이 표피랑 이런 쪽에서 굉장히 퍼석퍼석해지고 건조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게 1차적인 증상이라고 하고, 또 그게 또 심해지면은 진피랑 또 피하 지방까지도 네, 무너지게 되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너무 작으면 피부도 굉장히 안 좋고 트러블도 올라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칙적인 식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피부 구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